이번 시간에는 윤동주의 서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서시는 1941년 11월 20일에 창작한 작품입니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사진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1917년에 출생하여 1945년 2월에 사망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북간도 명동촌에서 출생하였고요. 일본 유학 중에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하였습니다. 대표작으로 서시, 그리고 십자가, 또 자화상, 별 해는 밤, 쉽게 쓰여진 시, 그리고 또 다른 고향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소개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유고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년에 발표하였는데요. 시인이 죽고 나서 발표된 시집을 유고시집 그러는데요. 그 첫머리에 수록된 시가 바로 서시입니다.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난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간결하고 평이한 시어로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대표작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서시란 책의 첫머리에 서문 대신 쓴 시, 긴 시에서 머릿말 구시를 하는 부분으로 윤동주 시집 전체를 약간 대표한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시 전문을 먼저 살펴봅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살펴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총 2연으로 된 작품으로 1연은 8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연은 1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윤동주의 서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특별히 서시는 겉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연과 2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내용상 분류할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1행부터 4행까지, 그리고 5행부터 8행까지, 그리고 9행,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마침표가 있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기 부분 살펴본다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 그러면 윤리적인 판단 기준, 삶의 기준으로 하늘을 우러러서 어떤 절대적인 그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했다. 또는 기원했다. 이런 말이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1, 2행 부분에서는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고 있고 잎새이는 바람에도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는데요. 여기 잎새이는 바람 그러면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내면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그 작은 것에도 혹시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진 않았을까? 라는 자기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나는 시적 화자입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 시는 특별히 윤동주 시인 자신의 삶과 이 시적 화자가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흔히는 시적 화자가 반드시 시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의 삶을 통해 볼 때 자신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괴로워했다. 그래서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1행부터 4행을 내용상 기 부분으로 본다면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소망,
일리행에 드러나고 있고요. 소망과 현실 속에서의 괴로움, 나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삼사행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은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 짓는다면 내가 혹시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이래야 하지 않을까, 노력해야 하는 건 아닐까, 지식인으로서 근데 그렇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괴로움을 노래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가치를 상징하는 시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순수한 가치, 어떤 도덕적인 삶의 가치라고 해도 되고, 화자가 지향하는 것, 긍정적인 가치, 그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 모든 유한한 것들을 사랑해야지라는 말 때문에 기독교적인 박애정신이 드러난다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윤동주 시인의 삶과 연결지어서 시를 해석한다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인 박애정신이 드러나라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 하늘에서 내게 가라고 한 그 길, 시인으로서의 길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어떤 양심적인 삶의 길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해서 소명의식 또는 어떤 순명의식이란 말도 하고 하늘에서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순명의식도 되고 걸어가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다짐, 의지적인 자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행부터 8행 부분은 서 부분으로 미래 삶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 시제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삶에 대한 의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행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를 표현한 것은 맞는데요. 시간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 역순행이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밤에도 현재 상황이 드러나는데요. 밤은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어로 어두운 현실, 암담한 현실, 시대 상황과 관련 짓는다면 일제 강점기 하, 식민지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 그것이 바람에 스치운데요. 그래서 바람은 부정적인 시어, 밤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시어인데 일제의 탄압 또는 시대 상황을 배제한다면 시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시련.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 스친다. 별이 바람에 약간 이렇게 스친다는 얘기는 바람 때문에 자신의 이상적 가치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걸 드러내는데 스치운다. 현재 시제로 적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행은 현실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 밤에도 역시 어려움이 있다고요. 시련이 있다고 지금 별과 바람은 대립된 시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종류는 시대상 현대시, 1894년 이후에 나온 작품을 현대시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1941년에 창작하였고 48년에 발표하였는데요. 형식상 자유시, 이연으로 구성된 자유시입니다. 성격은 고백적이고 자기 삶을 이렇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희망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괴롭고 고백적으로 표현하였고요. 자기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찰적이야 반성적이야 라는 말 쓸 수 있고요. 걸어가야겠다, 사랑해야지 의지적인 자세가 드러나고
별, 바람, 밤,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이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중심 소재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시인으로서의 삶의 중심 소재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지향하는 이상적 가치가 별이기 때문에 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주제는 부끄러움 없는 삶에 대한 소망인데요.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현실 극복 의지로도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나 윤동주 시인의 삶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제 강점기 하에 지식인으로서 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 자세가 드러나는 작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그랬는데요. 괴로워했다, 과거, 걸어가야겠다, 미래, 수치운다, 현재. 그래서 시간 순서가 뒤바뀐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립되는 시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별, 이상적 가치라면 바람은 현실적인 시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대립되는 시어, 긍정과 부정으로 보아도 좋고요. 이상과 현실로 보아도 좋습니다. 이미지의 대립도 드러나는데요. 시각적 이미지로 밝음과 어둠의 대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별은 밝다면 밤은 어두움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까지도 긍정적인 가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과 별을 긍정, 바람과 밤을 부정, 이렇게 살펴보아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 전문에 빨간색으로 하늘, 바람, 별, 파란색으로 나한테 주어진 길 제시해 두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으신가요? 윤동주 시인의 시집 제목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습니다. 하늘, 바람, 별, 여기 지금 서시 안에 드러나는 시어잖아요. 핵심어를 가지고 시집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는 나한테 주어진 길이 시인으로서 시를 쓰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가 들어갔다는 것 알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서시는 윤동주 시인의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서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대체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순수하고 순결한 삶,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늘 그렇잖아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지, 양심적인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조금 더 순수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시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에는 특별히 어려운 비유나 상징이나 그런 표현들이 없잖아요. 그냥 읽으면 읽히는 시인데,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윤동주의 또 다른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